하기편 15장 기편할 차례인데요.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거 15장 본문 다시 한번 보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공왈 자공이 말했다. 빈이 무첨 부이 무교 하여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야 괜찮다. 미약 빈이락 부이호예자야.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거워하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 자공왈 자공이 말했다. 시운 여절 여차 여탁 여마 기사지위여. 시에 이르기를 자르고 갈고 쪼고 문지르는 것 같다고 했는데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군요.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시가 여언시이의 비로소 너와 시를 논할 수 있겠구나. 고 저왕이 지레자 한 가지 도리를 일러주었더니 스스로 더 나아가 다른 도리까지 미루어 아는구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앞부분 했고요. 오늘 77페이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연구해 보면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가 문학 분야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이 변천 발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한대의 문, 한대의 한나라 때의 문장이라는 소리죠. 당대의 시, 송대의 사, 원대의 희곡, 명대의 소설로 변천해 왔으며 청대의 경우는 대련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대를 중흥시킨 명장 정국봉과 좌종당 같은 사람은 대련을 최고 수준까지 발전시켰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청나라 말기 때 군인이기도 하고 정치가이며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이 크죠. 나는 오늘 낮에 학자 한 분과 여러 사람의 저작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 이야기가 옛날에는 문학작품들을 보면 대충 보아 내려갈 수 있어서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작품들을 보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의 말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문학적 재능이 있어서 생각나는 대로 몇 마디 쓴 것인데도 그 필치로 보아 그가 문학 분야에서 틀림없이 성공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애써 배우지만 끝내 문학가가 될 수 없는 이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문장을 잘 쓴다고 해도 문학가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한계를 돌파할 수 없는, 말하자면 단지 과학자의 문장을 쓸 수 있을 뿐입니다. 과학에 관해 쓴 책은 재미있게 읽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전에 한 학생에게 너는 화학을 가르칠 때 문학적인 수법을 섞어서 가르치면 효과적일 것이다. 과학 자체는 딱딱하다. 그래서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예를 들어 어떤 공식을 가르칠 때 먼저 공식을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흥미있는 일을 말한 다음 마지막으로 이 재미있는 일과 그 공식의 원리가 같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쉽고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몇몇 학생이 이 방법으로 가르쳐 보니 확실히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문학은 급변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하나의 법칙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로 말하자면 과거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소학 과정에서부터 누구나 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소학 과정 괄호 속에 지금의 초등학교 과정이 아니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중국어로 소학이라고 하면은 샤오슈인데 이게 초등학교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학하고 초등학교 과정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학은 이제 1187년에 완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송나라 주의와 그의 제자 유청지가 지은 수양서 정도 되겠죠. 그 내용을 보면은 일상생활에서의 예의범절이나 수양을 위한 격언이나 내지는 충신이나 효자 등의 사적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아놓은 책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 요즘 말로 하면은 유치원생이나 소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을 상대로 유학을 배우는 입문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마다 시를 지을 줄 알았지만 시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를 왜 이처럼 중시하느냐고 묻는데 이것이야말로 큰 문제입니다. 다음에 제2편 위정에서 그 까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시를 병이 없는데도 씨름하듯 감상적으로 지어야 좋은 시가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런 시를 두고 이른바 관문폐호 음십이라고 야유를 했는데, 문을 닫는다는 관문이 곧 폐호요. 폐호가 곧 관문이고 음십이도 관문입니다. 음자가 가릴 음자인데 닫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십이에서 시는 이제 습시자죠. 뗄나무 같은 거. 그리고 비는 이제 문입니다. 습으로 만든 문이겠죠. 그래서 음십이 하면은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닫을 폐에 집호자가 있는데 지게호자, 이것도 맹문을 닫는다는 뜻이고요. 관문은 닫을 관자에 문문자니까 또 문을 닫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 다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척도 옳고 아분도 옳지만 그 모두를 한데 모아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문, 폐호, 음십이 세 가지를 한 군데 다 뭉쳐놔도 같은 말만 반복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병이 없는데도 신음하는 것을 잘 형용한 말로서 이런 문학은 정말 문제가 있으며 모두 다 한마디로 관문, 폐호, 음시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만 그렇게 따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는데 수십 년 전에 소위 화장실 문학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대륙 강남 지방 일대의 찻집 같은 공공장소의 벽에 멋대로 지은 글귀들이 많이 써여 있었습니다. 이 글귀들을 뭐라고 이름 지을 방법이 없자 어떤 사람이 화장실 문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잘 없지만 옛날 같으면 공공 화장실이나 학교 화장실 같은데 낙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문장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글들을 보고 정말 뽑아줄 수가 없어서 시를 한 수 지었는데 이 시도 역시 문학의 만류를 대표합니다. 만류라고 하면 끄트머리 흐름인데 끝판이나 내지는 저급한 거를 만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래 미식 시인면. 종래는 지금까지, 여태까지라는 뜻이죠. 미식, 아직까지 알지 못했다. 시인면, 시인의 얼굴, 시인의 모습을 알지 못했는데 금식 시인 장 8장. 금식 지금 알았다. 시인이 장팔, 장팔이면은 한 장이 10척이죠. 그러니까 장팔이면은
1장 8척 정도 되는 길이가 되겠죠. 여기서는 8장이라고 했는데 장 8이면은 1장 8척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척, 키가 1장 8척인 줄 알았네. 불시시인 여기서 8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장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장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 8척, 1장 8척이 맞겠죠. 그래서 시인의 키가 1장 8척이 아니라면 여하방비 제고장. 어떻게 방비는 여기서 비자는 이제 방귀 비자입니다. 방은 놓을 방자죠. 그래서 방귀를 낀다는 소리입니다. 제고장, 높은 담에다가 방귀를 끼었겠는가? 나발을 불어 놓았을까? 그래서 방비라고 하면은 물론 원문 그대로 이제 방귀를 낀다는 뜻도 있는데 중국어에서는 방귀라고 그러면은 헛소리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귀가 장난으로 써놓은 것 같은 헛소리라는 거죠. 전부 다. 이 시는 당시의 화장실 문학을 비평하는 익살스런 작품입니다. 이와 같은 태폐적인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보면 별것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부 손문은 혁명을 제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문학과 문화의 상황이 아주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병이 없는데도 신앙하는 시들 중에는 태폐적인 것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류의 뜻이 담긴 우스운 이야기는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사운동이 일어났을 때 낡은 문화를 타도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오사운동은 이제 1919년 5월 4일 일어났던 내용상으로 보면은 뭐 반제국주의자, 반봉건주의 운동인데 요 바탕이 되는 게 고전부터 있었던 이제 전통 유교 사상을 비판하면서 서양의 과학이나 민주주의를 수용하려는 지식인들의 활동이 있었는데 그게 신문화운동이죠. 그게 바탕이 되었던 문화운동입니다. 오사운동이. 물론 공격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잘못의 책임도 당시 타도에 나선 사람들이 모두 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역사의 무거운 짐이 그들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이 단락에서 공자가 자공에게 한 말은 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시를 짓거나 시를 배우는 사람은 결코 시인 노릇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시인 노릇만 하려다가는 곧 어떻게 높은 담에 나발을 불어 놓았을까 라고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시의 목적은 오로지 문학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포함된 이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의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서 공자는 다음 제2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공에게 시를 읽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서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한 가지 이치를 설명해 주면 스스로 더 나아가 다른 이치까지 미루어 알 수 있어야 한다. 고저왕 이지례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시를 짓는 것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역사를 읽습니까? 지금 대학의 역사학과나 역사연구소에서 하는 역사연구는 비록 좋은 평가는 받을지언정 현실을 올바르게 살아나가는 데는 조금도 쓸모가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 선인들은 역사를 읽고 학문의 현실적인 활용을 주장했는데 그 정신이 바로 한 가지 이치를 설명해 주면 스스로 더 나아가 다른 이치까지 미루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를 이해하여 미래를 아는 것도 곧 시의 정신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단락은 이 학위편의 결론이 됩니다. 논어 제1편인 학위는 이렇게 시작했지요.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닌가.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유봉자원방내 불영낙호 인부지 불온 불역군자호. 그러면 이 시작 부분과 다음에 마지막 구절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결론 짓겠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머리와 꼬리가 서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학위편의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음을 봅시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불환 인지 불기지 환 부지이냐. 불환, 환은 근심 환자죠. 근심한다는 뜻입니다. 불환, 근심하지 마라. 인지 불기지, 타인, 여기서는 타인이겠죠. 다른 사람이 불기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환, 부지 있냐. 내가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근심해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불기지는 이제 목적어가 앞으로 도치된 형태겠죠. 지금 뒤에 부지인과 원래는 부지기,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기자가 앞으로 도치된 형태입니다. 이 구절은 학위편의 정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자는 남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남을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인부지불온 불역군자호라는 구절의 귀결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다 공통적인 병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늘 자기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내 말이 다 옳고 내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병폐가 좀 있죠. 그거를 경계한 게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무부력이자라고 해가지고 내보다 못한 친구는 없다, 내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항상 자기를 경계하라는 이야기죠. 흔히 우리가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곧 얼굴이 빨개지지만 3초 정도 지나면 더 이상 얼굴이 빨개지지 않습니다. 즉시 자기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내어 자기 잘못을 변명하고 자기가 옳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시간쯤 지난 뒤에는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게 됩니다. 사람 일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남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탓하고 자기가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잘못은 잘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제1편 학위의 종지인 마지막 요점은 이 편 첫 단락 가운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닌가를 핵심으로 삼습니다. 이 결론의 핵심은 당신은 왜 마음속으로 원망하고 한탄하느냐. 남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남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다. 입니다. 이래하여 제1편의 학문하는 목적은 여기에서 결론을 모두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논어 1편 학위편 끝났고요. 여기 끝났는데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학위편 전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 유인물 있죠. 나눠줬던 유인물을 보시면은 논어 별제에 나왔던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일반적인 속뜻하고 그 속뜻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기편 1장부터 시작합니다. 네? 없는데. 자왈 하기 시섭지 부력열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기서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됨이겠죠. 사람됨이 올바른 사람. 학문을 하는 목적,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기 좋아하고 반성하며 점점 진보하여 가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때때로 익히고 좋아하고 그것을 또 반성하면서도 점점 진보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진보해 나간다는 거죠. 하기 시섭지. 그래서 기쁘다는 겁니다. 진보가 있기 때문에. 유붕 자원방내 불영낙호. 학문적 직이, 나를 알아주는 친구죠. 여기서 붕은 직입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인데요. 그런 친구가 먼 곳으로부터 오니까 즐겁지 아니한가. 그래서 벌써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인데요. 그런 친구가 어떤 친구냐 하면은 지동도합이라고 뜻이죠. 뜻이 같고 그 다음에 도합, 나아가는 길, 나가는 길이 생각하는 지향성이 내하고 맞는다는 친구죠. 그래서 지동도합, 이게 바로 직이라는 겁니다. 이런 친구가 멀리서부터 나를 보러 와주니까, 나를 알아주니까 즐겁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뭐 어떤 친구가 뭐 멀리 사는데 내하고 술 마시려고 와서 즐거운 그런 게 아니고 학문적인 직위가 찾아오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부지불온 부력군자호. 사람들이 이해하여 알아주지 않더라도, 즉 자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닌가. 그 하늘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2장입니다. 유자월, 유자가 말했다. 기 위인야 효제. 그 위인야, 위인, 사람됨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자는 요 공경할 제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기위인야 효제. 그 사람됨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자매 간에 우애하면서도 이 호범상자 쓰니, 그러면서도 윗사람을 범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불호범상이 호장난자 미지유야. 윗사람을 범하기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난동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 군자 무본 본립이 도생.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두터운 정이 있고 분별력과 자제력이 있기 때문이다. 군자는 근본에 힘써야 하니 근본이 서야만 학문의 길이 생겨난다.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될 원칙, 준칙이겠죠. 여기서 보면은 또 사람됨에 충실해야 되는 게 근본입니다. 그리고 효제야자 기위 인지본여. 효도와 우애는 인을 실천하는 근본인저. 그래서 효도하고 효제는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라는 겁니다. 보통 판본에는 이 어질 인자로 되어 있는데, 요 논어 별제에서는 또 사람 인자를 써가지고 사람됨의 근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논어 별제에서 남해근 선생은 사람 인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효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됨의 근본이라고 했죠. 그리고 3장입니다. 자왈 교원영색 선의 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의가 있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듣기 좋게 말이나 잘하고 보기 좋게 태도나 꾸미는 사람들 중에는 정작 자신은 성실하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인의 학문 경지를 진정으로 이룰 수 있는 인한이가 드물다. 여기서 교원정색에서 색은 이제 얼굴색이죠. 근데 뭐 얼굴색이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색이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죠. 얼굴색부터 내가 하는 몸가짐, 태도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꾸민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꾸미는 사람은 인한이가 드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척하는 꾸미는 태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자왈, 정자가 말했다. 5일 삼성오신, 나는 하루에 3번 내 자신을 반성한다. 위인 모의 불충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함에 있어 충실하였는가. 여붕우교 이 불신호, 친구와 사귐에 있어 신의를 잃지 않았는가. 전 불서포,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였는가. 여기서 전이라는 것은 스승께서 전수해 주는 것 내지는 내가 전수받은 거죠. 그래서 섭은 익힌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익히고 익힌다는 이야기죠. 5장입니다. 자왈, 공자께서 지도자의 덕목과 수양 방법을 말씀하였다. 또 천성지국, 경사이신, 절용이 애인, 삼인이시. 여기서 도자도 이제 이끌 도자인데요. 이끌 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천성의 나라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는 경사이신, 매사를 성실히 하여 신의가 있어야 하며, 절용이 애인, 비용을 절약하여 사람을 사랑하여야 하며, 사민이시, 백성을 동원하여 일을 시킴에 있어서는 때에 맞게 하여야 한다. 이 때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은 예전에는 공자시대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는 때가 매우 중요했겠죠. 봄에는 씨 뿌리고 여름에는 해고 가을에 거두고 하는 때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이 때라는 것은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섬에 있어 가지고 적재적소에 그 사람이 이 업무에 맞는데 적재적소에 잘 가려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람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왈, 제자 입적효, 출적제, 건의신, 범애중, 이친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집에 들어와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모든 이에게 우애하여야 하며, 신중하여 믿음이 가게 해야 하며, 범애중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친인 학문과 도덕을 갖춘 사람, 즉 인한 사람을 친근히 가까이 하여야 한다. 행유여력적 이 학문, 이렇게 행하고도 남은 힘이 있거든 그를 배우라. 위에서 말한 게 전부 다 사람됨의 기본이 되는 원칙이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사람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을 함에 있어 사람됨이 먼저라는 이야기죠. 자하왈, 현현역색, 자하가 말했다. 학문과 수양이 훌륭한 사람인 현인을 본받아서
태도를 바꾸고 공손하게 바꾸어 받들고 사 부모 능갈기력 부모를 섬김에 그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며 사군 능치기신 사회에 나아가 일하며 임금을 섬김에 자기의 사심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그 몸과 마음을 바치며 여붕우교 은이유신 법들과 사귐에 있어 말에 신의가 있어서 마음을 다해 지킨다면 수활미학, 미학, 오필위지하기 비록 그가 글 공부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가리켜 진정으로 학문을 한 사람이라 할 것이다. 그 다음 자왈 군자 부중적 불의 학적 불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학문하는 태도를 여기서는 학문하는 태도를 말씀하셨답니다. 군자는 자중하지 않으면 즉 스스로 존중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언행에 신중하고 자기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기 믿음과 자존심의 위험이 없고 학적 불고 학문도 경고하지 않아 그 지식은 그에게 소용이 없다. 주충신 무부력이자 과적 물탄계 처세에는 충실과 신의를 위주로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장점이 있어서 자기보다 못한 것은 없으니 남도 존중하며 그 장점을 발견할 줄 알고 자기의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학문이다. 여기서 무부력이자 과적물탄계가 중요한 말이겠죠. 어떤 사람도 내보다 못하다고 해서 다 모든 방면에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한테는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방면에서도 어떤 사람도 어느 한 부분에서는 내보다 나은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9장이죠. 정자월 정자가 말했다. 신종추원 민덕귀후의 일은 그 결과를 신중히 예측하고 그 시작을 따져 잘 한다면 백성들의 도덕기풍은 자연히 너그러움과 신중함으로 돌아갈 것이다. 즉 여기서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보다는 좋은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금 문어 자공왈 자금이 자공에게 물어 말하였다. 부자 지어 시방야 필문 기정 구지여 어기여 지여 선생님은 나라마다 도착하면 그 나라의 정치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들으시는데 이것은 선생님이 벼슬을 구하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약간의 어떤 의견을 주어 그 나라들이 부강해지도록 하시고 싶어서입니까? 자공왈 자공이 말했다. 부자 온량 공금 양이 덕지 선생님은 온화 설량 공경 금소 겸양으로서 얻으신 것이네. 선생님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처럼 어떤 일에 대해 늘 남을 밀어내고 가로채서 하시는 것이 아니네. 선생님은 남에게 겸양하셔서 사실상 거절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었어야 비로소 마지못해 나서서 자신이 하시는 것이네. 부자지 구지야 기저의 호인지 구지여 설사 그대가 생각하듯이 선생님이 벼슬을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아마 일반 사람들이 벼슬이나 자리를 구하고 공명을 구하는 노선과는 다를 것이네. 즉 일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보통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내지는 자신의 공명을 위해서 구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공자가 구하는 것은 그런
그래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왈 부재관기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가 계실 때에도 자신의 언행이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부몰관기행. 부모가 안 계실 때에도 언행이 일치하는지 살펴보며 삼년 무계의 부지도 가위효이. 부모가 돌아가신 뒤 3년 동안 부모에 대한 도리를 바꾸지 않으면서 언행이 일치하면 효자라 할 수 있다. 유자왈 예지용 화위기. 유자가 예의 철학을 말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과 일 사이에는 서로 모순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모순을 중화시키고 편차를 조정하는 데 예가 필요하다. 사회질서와 개인의 예의로서의 예의 작용은 균형의 조정인 조화를 중시한다. 선왕지도 사위미 소대유지. 전통 문화인 선왕의 도는 그래서 훌륭하였으며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그에 따라 행했다. 유소불행 지화이화. 그러나 어떤 일이 잘 행해지지 않는 바가 있다고 해서 조화의 중요함을 알아 지나치게 조화시키기만 하고 불이예 절지 역불가행냐. 예로서 조절하지 않으면 행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의 작용은 중화작용인데 그것도 지나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유자왈 유자가 말했다. 신근어의 은가복이야. 신이가 의리에 가까우면 약속한 말을 실천할 수 있다. 공근어의 원치욕이야. 공손함이 예절에 가까우면 무의미한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 인불실기친 역가종야. 하는 일의 동기에 어느 정도 사사로움이 있더라도 존경할 만하다. 14장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식 무구포. 군자는 먹는데 배부름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무구한 사는데 편안함을 구하지 아니하여 과분한 물질생활의 향유나 과분한 안위를 추구하지 않고 정신생명의 성화를 추구한다. 민어사이 신어은. 마땅히 해야 할 일에는 민첩하고 말에는 신중하며 취유도의 정은 가위호학이야이. 학문과 수양의 도가 있는 곳인 옛사람의 책에 비추어 자신의 사람됨과 일처리의 도리를 바로잡는다. 이렇게 하면 학문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5장입니다. 자공왈 자공이 말했다. 빈이무첨 부이무교 하여. 선생님, 사람이 가난하고 불운해도 남에게 아첨하지 않고 돈을 벌어 부유해지고 뜻을 이루더라도 교만하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가야 미약빈이락 부이호여자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괜찮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거워하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여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학문을 하며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면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진보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못하다. 자공왈 시운 여절 여차 여탁 여마 기사지위여. 자공이 말했다. 시에 이르기를 자르고 갈고 쪼고 문지르는 것 같다고 했는데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군요. 학문은 옥을 자르고 갈고 쪼고 문지르듯이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자왈 사야 시가 연시의 고저 왕이 지례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네가 이 이치를 이해했으니 이제는 책을 읽어도 되겠구나. 또 시를 읽어도 되겠다. 비로소 너와 시를 논할 수 있겠구나. 한 가지 도리를 일러주었더니 스스로 더 나아가 다른 도리까지 미루어 아는구나. 자왈 불환 인지 불기지 환 부지이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편 1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